이번 영상에서는 SK스퀘어의 2026년 정정 반기 보고서를 일반 투자자의 눈높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크 미너비니의 코드 33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재무제표의 이익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지주회사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K스퀘어는 제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제조기업이 아니라 여러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지주회사입니다. 2021년 11월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산은 SK하이닉스 지분 20.5%입니다. 보유 주식은 약 1억 4,610만 주입니다. 티맵 모빌리티와 11번가, 그리고 SK플래닛 같은 자회사에서 발생한 본업 영업수익은 6,289억 원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4% 감소했습니다. 영업비용은 6,950억 원으로 본업만 보면 661억 원의 적자입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영업이익은 27.5조 원입니다. SK하이닉스 지분에서 발생한 지분법 이익 27.6조 원이 영업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순이익 27.1조 원과 주당 순이익 약 20만 5천 원도 대부분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인 이익을 지분율만큼 장부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2026년 상반기 본업 영업수익은 6,289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4% 감소했습니다. 반면 지분법 이익은 3.1조 원에서 27.6조 원으로 776%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27.5조 원으로 801% 증가했고 순이익은 27.1조 원으로 785% 늘었습니다. 자본 총계는 55조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재고 자산은 150억 원에서 109억 원으로 27.4% 감소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익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회사의 자체 사업은 여전히 적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좋은 실적을 기록한 만큼 SK스퀘어의 지분법 이익도 함께 증가한 것입니다. SK스퀘어의 지주사업에서 발생한 실제 영업수익은 8억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주사업의 영업이익은 27조 5,473억 원입니다. 그 차이의 대부분은 SK하이닉스에서 발생한 지분법 이익입니다. 회계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는 관계기업에서 발생한 자신의 몫을 영업이익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판매하는 커머스와 플랫폼, 그리고 모빌리티 부문은 합산 331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영업이익률 5,856%라는 수치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분모인 본업 영업수익과 분자인 지분법 이익이 서로 다른 사업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제조기업처럼 매출과 영업이익을 단순히 나누어 수익성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마크 미너비니는 강한 성장주를 찾을 때 매출과 이익, 그리고 이익률이 동시에 가속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가속은 실적이 단순히 증가하는 것과 다릅니다. 매출 증가율과 이익 증가율, 그리고 이익률이 매 분기 계속 높아져야 합니다.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꺾이거나 감소하면 코드 33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판매하며 매출을 성장시키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SK스퀘어는 본업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첫 번째 조건부터 충족하지 못합니다. SK스퀘어의 영업수익 증가율은 2025년 3분기 마이너스 10.8%였습니다. 4분기에는 마이너스 59.7%로 악화됐고 2026년 1분기와 2분기에도 각각 마이너스 25.4%와 마이너스 19.2%를 기록했습니다. 본업 영업수익이 4분기 연속 감소했기 때문에 매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영업이익 증가율도 127.7%에서 87.6%로 한번 낮아졌습니다. 이후 401%와 1272.9%로 급등했지만 연속 가속 조건에서는 탈락합니다. 주당 순이익과 순이익 증가율은 118.7%에서 120%, 그리고 418.6%를 거쳐 1196.7%로 높아져 조건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SK스퀘어의 자체 사업보다 SK하이닉스의 이익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본업 매출과 지분법 이익을 나누어 계산한 수치라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SK스퀘어에는 코드 33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코드 33은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그러나 SK스퀘어의 영업수익에는 일부 자회사의 매출만 포함됩니다. 정작 전체 이익의 99.9%를 만드는 SK하이닉스 지분은 매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업 매출이 감소해도 지분법 이익이 증가하면 전체 영업이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정상적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분모는 본업 영업수익 3,285억 원인데 분자에는 지분법 이익 19.2조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주회사를 평가할 때는 보유 지분의 가치와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의 할인 정도, 그리고 주주 환원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을 지주회사에 그대로 적용하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이익이 지분법 이익으로 쌓이면서 SK스퀘어의 자본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자본 총계는 1년 만에 22.3조 원에서 55조 원으로 약 2.5배 늘었습니다. 주당 순자산도 16만 9,324원에서 41만 6,887원으로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자산은 회사의 순자산을 전체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순자산을 주식 한 주에 배분하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부채 비율은 9.8%에서 6.6%로 낮아졌습니다. 상장기업 가운데서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재무 안정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SK스퀘어의 재고자산은 109억 원으로 총자산 58.7조 원의 0.02%에 불과합니다. 전기말 150억 원보다 27.4% 감소했으며 구성도 전액 판매용 상품입니다. 제조기업에서 볼 수 있는 원재료나 제공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은 2023년 3분기 936억 원에서 12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는 상품이 잘 팔려서라기보다 연결 대상 회사가 33개에서 16개, 그리고 13개로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따라서 SK스퀘어에서는 재고자산이 중요한 기업평가 지표가 되지 못합니다. 대신 SK하이닉스 지분의 시장가치와 자본 총계, 그리고 주당 순자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번 돈을 자기 주식 소각과 배당으로 얼마나 주주에게 돌려주는지도 중요합니다. 관계기업 투자 금액은 56조 원으로 총자산의 95.5%를 차지합니다. 지주회사의 실질적인 재고는 창고에 있는 상품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회계장부에 기록된 SK하이닉스 지분의 가치는 55조 원입니다. 관계기업의 순자산의 보유 지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가격으로 계산한 지분 가치는 387.2조 원입니다. 장부 금액의 약 7배에 해당합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6개월 만에 65만 1,000원에서 265만 원으로 약 307%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SK스퀘어의 전체 자산은 58.7조 원입니다. SK하이닉스 지분의 시장 가치가 회사 장부에 표시된 전체 자산의 약 6.6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지주회사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순자산 가치는 보유 지분을 현재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뒤 부채 등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을 실제로 매각하면 세금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시장 가치 전체를 회사 가치로 그대로 인정하면 과대평가될 수 있습니다. SK스퀘어의 주요 자회사들은 아직 안정적인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커머스 부문의 11번가는 영업수익 1,901억 원과 영업손실 18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플랫폼 부문의 SK플래닛은 영업수익 1,749억 원과 영업손실 10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모빌리티 부문의 티맵모빌리티와 FSKLNS는 영업수익 2,691억 원과 영업손실 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타 종속회사의 영업수익은 18억 원이고 영업손실은 5억 원입니다. 반면 지주사업은 영업수익이 8억 원에 불과하지만 SK하이닉스 지분법 이익 덕분에 27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연결 대상 회사는 2024년 상반기 33개에서 2025년 말 16개, 그리고 2026년 반기 말 13개로 감소했습니다. 비주력 자산을 정리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좁히고 있는 것입니다. SK쉴더스는 지분 32%를 보유한 공동기업으로 연결 실적에 직접 포함되지 않고 지분법으로 반영됩니다. 지주회사를 평가할 때는 보유 지분에서 받은 현금을 주주에게 얼마나 돌려주는지가 중요합니다. SK스퀘어는 2024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자기 주식 약 702만 주를 소각했습니다. 소각 금액은 누적 4,997억 원이며 전체 발행 주식의 약 5%에 해당합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경상적인 배당 수입의 30% 이상과 투자 성과의 일부를 주주 환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주 환원 방식은 자기 주식을 매입한 뒤 전량 소각하거나 현금 배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관련 계획의 전체 규모는 3,100억 원입니다. 자기 주식 매입에는 1,100억 원을 사용하고 현금 배당으로 2,000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SK하이닉스에서 받은 배당금은 3,287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2,453억 원보다 증가했습니다. 지분법 이익은 장부상 이익이지만 배당금은 실제로 회사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숫자 속에서도 세 가지 위험 요인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순이익 27.1조 원은 대부분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인 이익의 20.5%를 장부에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로 SK스퀘어가 상반기에 받은 현금 배당은 3,287억 원입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악화되면 SK스퀘어의 지분법 이익도 함께 감소합니다. 둘째, SK하이닉스의 일회성 금융이익도 SK스퀘어의 이익에 반영됩니다. SK하이닉스의 상반기 순이익 가운데 약 77조 원은 키오시아를 비롯한 투자자산 평가이익과 배당 금수익입니다. 이 가운데 SK스퀘어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분법 이익에 포함됩니다. 셋째, 커머스와 플랫폼, 그리고 모빌리티 부문은 합산 331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본업 전체로는 661억 원의 적자이며 영업수익도 전년보다 10.4% 감소했습니다. 지분법 이익을 제외하면 자체 사업만으로 아직 안정적인 이익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회사를 비교할 때는 이익이 발생한 구조의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SK스퀘어의 상반기 영업수익은 6,289억 원이며 SK하이닉스는 131.9조 원이고 삼성전자는 305.4조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SK스퀘어가 27.5조 원이고 SK하이닉스가 98.2조 원이며 삼성전자는 146.7조 원입니다. 하지만 SK스퀘어의 영업이익은 대부분 SK하이닉스에서 발생한 지분법 이익입니다. SK하이닉스의 이익은 메모리 판매와 투자자산 평가이익에서 발생했고 삼성전자의 이익은 주로 메모리 판매에서 나왔습니다. 재고자산은 SK스퀘어가 109억 원으로 총자산의 0.02%에 불과합니다. SK하이닉스의 재고자산은 18조 원이고 삼성전자는 71.4조 원입니다. 부채 비율은 세 회사 모두 낮지만 SK스퀘어가 6.6%로 가장 낮습니다. 코드 33은 삼성전자에서 성립했고 SK하이닉스는 조건부로 성립했습니다. SK스퀘어는 본업 매출 감소로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세 회사 모두 메모리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았지만 SK스퀘어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SK스퀘어의 2026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27.5조 원이고 순이익은 27.1조 원입니다. 하지만 지분법 이익 20.6조 원을 제외하면 자체 사업은 661억 원의 영업적자입니다. 본업 영업수익이 4분기 연속 감소했고 영업이익 증가율도 한번 꺾였기 때문에 코드 33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은 109억 원으로 총자산의 0.02%에 불과해 중요한 판단 지표가 아닙니다. 대신 총자산의 95.5%를 차지하는 관계기업 투자와 보유 지분의 시장 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 지분의 시장 가치는 387.2조 원으로
장부 금액 55조 원의 약 7배입니다. 다만 세금과 지주회사 할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 시장 가치를 회사 가치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SK스퀘어는 2024년 이후 자기 주식 약 702만 주를 소각했으며 앞으로도 자기 주식 소각과 현금 배당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향후 투자 판단에서는 SK하이닉스의 실적과 지분 가치, 그리고 자체 자회사의 적자 개선과 주주 환원 실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공개된 반기 보고서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